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주말 저녁인데요. 오늘은 제가 남유럽의 스페인 여행과 관련해서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여행의 핵심지인데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드리드는 원래 도시의 명칭이 아랍어로 물의 원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헤리트라는 아랍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물의 원천이라는 의미의 마헤리트라는 아랍어에서 마드리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 세력이 서기 711년에 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 사이에 있는 좁은 해협인 지브롤터 해협을 통해서 이베리아 반도에 침입을 했고, 그때 서기 711년부터 서기 1492년까지 무려 781년 동안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의 남부와 중부 지역까지 지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의 북쪽 지역에 있는 성체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마드리드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의 수도인데요. 그 전에는 스페인의 수도가 톨레도라는 지역이었는데 스페인의 펠리페 2세 때 1561년에 수도를 톨레도에서 마드리드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의 북쪽 지역의 성체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아랍어로 물의 원천이라는 의미의 마헤리트라는 말에서 마드리드라는 말이 유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드리드 관련해서는 먼저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하면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과 러시아의 샹트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이 세계 3대 미술관인데요. 프라도라는 명칭은 스페인어로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초원. 그 프라도 미술관은 과거의 왕이나 귀족들이 다양한 미술품들을 수집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미술관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귀족들은 초원에다 별장이나 수도원을 짓고 다양한 미술품들을 수집해서 다른 귀족들을 초청해서 보여주면서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게 하나의 풍조였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모아서 프라도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입니다. 그 다음에 마드리드는 또 뭘로 유명하냐? 여러분들 세계적인 축구 구단 레알 마드리드 다 아실 겁니다. 유럽 축구의 3대 리그 잘 아시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의 프리메라 레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 이상이 유럽의 3대 축구 리그인데요. 그 중에서도 스페인 마드리드를 본거지 홈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세계적인 축구 구단입니다. 프리메라 레가의 핵심 구단이 바로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1902년에 창단이 됐으니까 12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축구를 좋아했던 국왕 알폰소 3세가 레알이라는 명칭을 수여를 했습니다. 레알이라는 명칭은 영어로는 로얄, 로얄 패밀리 할 때 귀족의, 왕족의, 왕립의 그런 의미인데요. 스페인어로는 레알입니다. 그래서 왕립의 또는 왕실의라는 칭호를 알폰소 13세가 그 축구 구단에 부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축구 구단이 120년 전통의 레알 마드리드고, 자산 가치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그 다음에 또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와 숙적 관계에 있는 FC 바르셀로나나, 또 독일의 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의 핵심인 바이에른 뮌헨, 이런 세계적인 명문 구단을 제치고 레알 마드리드가 전 세계 축구 구단에서 자산 가치 1위입니다. 그 정도로 120년 전통의 레알 마드리드는 유명한 축구 구단인데요. 그 레알 마드리드는 FC 바르셀로나와 이제 숙적 관계다 보니까 스페인의 중심부이자 수도 마드리드, 그쪽이 과거에는 카스티아 지방, 지금도 카스티아 지방이죠. 카스티아 지방의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와, 그 다음에 카탈루냐 지중해 쪽 북동부 지역에 있는 카탈루냐 지방의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축구 전쟁이라고 칭할 만큼 엄청난 관심과 응원의 물결이 파도치는 경기가 바로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인데요. 역대 전적은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하면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프라도 미술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축구구단, 자산가치 1위의 프로 축구구단인 레알 마드리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잘 아실 겁니다. 지중해 해안, 스페인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도시 바르셀로나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과 부산 관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드리드가 서울이라면 바르셀로나는 부산, 그런 관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르셀로나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 언덕을 돌파하면서 일본 선수를 제치면서 금메달을 획득해서 한민족의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쳤던 바로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몬주익 언덕에는 황영조 선수의 그런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몬주익이라는 말의 어원은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을 지배할 때 이슬람은 기독교나 유대인들을 기독교 신자들 또 유대교 신자들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지 않고 이슬람을 믿어도 좋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고 유대교를 믿어도 좋다, 포용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추방된 유대교 신자들이 스페인에 많이 이주해 와가지고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탈루냐 지방의 핵심 도시인 바르셀로나에 유대인 거주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몬주익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언덕 이런 의미입니다. 몬이 산이란 뜻, 언덕이란 의미고 주익이 유대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언덕, 유대인의 산이란 의미의 몬주익 언덕이고, 지금부터 30년 전에
황영조 선수가 몬주익 언덕을 돌파하면서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했다라는 역사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는 또 도시 명칭의 어원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218년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즉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을 넘고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진격을 하는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 보시죠.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피레네 산맥을 돌파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떻게 그 높은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을 수 있겠냐 하면서 그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피레네 산맥의 남동쪽 끝에 있는 그 산 기슭, 그 바르셀로나 이 주변을 방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먼저 바르셀로나에서 약간 일정 기간 주둔하고 나서 로마의 허를 찔러서 피레네 산맥의 남동쪽 끝 산 기슭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피레네 산맥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 허를 찔러버린 거죠. 로마의 허를 찔러서 피레네 산맥을 돌파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가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번에는 피레네 산맥보다는 알프스 산맥이 훨씬 더 높으니까 피레네 산맥을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넘긴 했지만은 설마 그보다 더 높은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알프스 산맥의 남동쪽 끝 알프스 산맥 기슭에서 또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또 로마의 허를 찔러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돌파를 해서 이탈리아로 진격을 했는데 이탈리아 로마 점령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카르타고 본토를 공격하고 있고 카르타고의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니발 장군은 로마 점령을 눈앞에 두고 눈물을 머금고 군대를 돌려서 자신의 국가인 카르타고의 수도를 방어하러 갔다라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유명한 이제 한니발 장군이 나오는데요. 그 한니발 장군이 피레네 산맥을 넘기 전에 며칠간 바르셀로나에 주둔을 했었습니다. 주둔을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지중 해안의 도시로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도시다 보니까 또 몬주익 언덕을 바르셀로나의 발코니 테라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몬주익 언덕에서 지중 해안을 바라다 보면 바르셀로나의 구시가지가 정말 파노라마처럼 장쾌하게 멋지게 펼쳐져 있어서 몬주익 언덕을 바르셀로나의 테라스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그처럼 바르셀로나가 워낙 아름다운 도시다 보니까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은 피레네 산맥을 돌파하기 직전에 바르셀로나에 며칠 머무르면서 그 도시의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고 자신의 아버지, 즉 제1차 포에니 전쟁을 이끌었던 자신의 아버지 바르카 장군이죠. 자신의 아버지 바르카 장군에게 이 아름다운 도시 바르셀로나를 바쳐야겠다라는 뜻에서 그런 의미로 바르시노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바르카 장군에게 바르셀로나를
바치겠다, 그런 의미를 담은 바르시노로 부르게 됐는데, 나중에 이게 단어가 변천이 돼서 바르셀로나로 바뀌었습니다.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라는 도시 이름은 결국은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피레네 산맥을 넘기 직전에 바르셀로나에 잠시 머물렀었는데,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도시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아서 자신의 아버지, 즉 제1차 포에니 전쟁을 주도했던 자신의 아버지 바르카 장군에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바르시노로 불렀는데, 그게 단어가 변천이 돼서 바르셀로나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가 바르셀로나고요. 스페인의 수도 카스티아 지역을 대표하는 마드리드와 숙적 관계에 있는 카탈루냐 지역의 대표 도시가 바로 바르셀로나라는 거 다 아실 거고,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축구 경기는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전이 펼쳐진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하면 또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바로 현대 건축의 선구자,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 누구일까요? 1852년에 출생해서 1926년에 사망했으니까 74세의 일기로 사망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 안토니오 가우디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 잘 아시죠? 자, 횡단보도가 바뀌어서 좀 속도를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토니오 가우디 횡단보도 걷는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버립니다. 야, 1.5초 차이로 건넜습니다. 자, 바로 현대 건축,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로 칭해지는 바로 안토니오 가우디가 바로 바르셀로나를 무대로 현대 건축을 탄생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현대 건축이 대부분 직선, 직면 이런 게 획일적인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직선과 직면,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점선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선면. 그런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선과 직면 이런 것을 표방한다고 한다면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은 곡선과 곡면의 예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건축물이,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파밀리아 성당. 그 파밀리아 성당은 안토니오 가우디가 그것을 건축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요. 안토니오 가우디는 1926년에 안타깝게도 트램 열차에 치여가지고, 트램 기차에 치여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1852년생, 1926년 별세니까 74세의 나이로 1926년에 트램의 친환경 열차, 그 바르셀로나에는 지금도 트램이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친환경 그 교통수단 트램, 그게 이제 편의성도 있긴 하지만 안토니오 가우디는 1926년에 트램 열차에 치여서 74세의 일기로 안타깝게 사망 별세하신 분입니다. 여하튼 그 가우디는 파밀리아 성당을 건축 중에 그러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성당뿐만 아니라 자신의 평생의 친구이자 후원자의 어떤 구엘이라는 분이 있죠. 구엘의 후원하에 다양한 건축물들을,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다양한 건축물들을 건축을 했는데요. 또 대표적인 게 구엘 공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엘 공원. 그래서 파밀리아 성당뿐만 아니라 그러한 구엘 공원 그런 것도 있고, 곡선 곡면의 예술 내 결정체를 보여주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여기도 신호가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한 2초 차이로 건넜습니다. 자, 오늘은 횡단보도 두 군데를 둘 번 다 아슬아슬하게 건넜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이 많으면 또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 방향을 하늘로 지켜 세우고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토니오 가우디는 정말 아기자기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그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러한 그러한 건축물들을 건축하신 현대 건축, 모더니즘 건축의 창시자 내지는 선구자라고 할 만한데요. 그분의 명언이 있습니다. 명언. 그분의 명언을 소개해드리면, 야, 이분이 이런 건축가구나. 현대 건축의 선구자 안토니오 가우디답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명언이 뭐냐? 잘 들어보시죠. 자연은 신이 창조하신 건축이므로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연은 신이 창조하신 건축이므로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 즉, 다 아시다시피 이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해서, 자연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거, 인공적인 게 개입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있을 자자, 그러할 연자.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은 신이 창조를 했다. 천지 창조를 했다. 그래서 이것 자체, 자연은 신이 창조한 건축물에 비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건축도 신이 창조한 그러한 건축물, 그 자연적인 것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공적인 요소는 최소화시키고 자연미를 최대한 살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가우디가 그러한 명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가우디의 명언,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클로징 멘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뺐잖아요. 자, 이거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많은 시민들이 3, 4모 남아서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고요. 조깅로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 2563m인데요. 조깅로에 걷는 분들, 뛰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오늘 주말 10월 14일 금요일 주말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저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저녁 9시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가을, 또 가을의 중심 10월, 또 10월에서도 딱 가운데 해당되는 10월 14일이고요. 특히나 오늘은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불금입니다. 그래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많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촌호수 조깅로 한 바퀴에 2563m인데요. 조깅로 폭은 5, 6m 되고 바닥은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무릎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조깅로에서 뛰는 분, 또 걷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클로징 멘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디, 안토니오 가우디, 모더니즘 건축의 선구자인 가우디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무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아기자기한 건축물들을 탄생을 시켰고요. 1926년에 사망 별세하실 때는 파밀리아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그걸 건축 중에 사망을 별세를 하셨는데요. 현재도 그 건축물은 별세한 지, 즉 가우디가 서거한 지 벌써 1926년이니까 96년이 됐습니다. 96년. 공교롭게 가우디가 사망했던, 서거했던 1926년이 바로 한 달쯤 전에 서거하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탄생 연도이기도 합니다. 1926년에 안토니오 가우디, 그분은 74세의 일기로 서거를 하셨는데요. 그 안토니오 가우디가 서거하셨던 1926년은 한 달 전에 서거하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탄생하셨던 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가우디가 서거하신 지 올해 96년이 됐는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96년 전에 출생하셔서 이번에 96세의 일기로 서거를 하셨고, 영국의 여왕에 오르신 것은 1952년 2월 6일이니까 여왕의 자리에서 70년 7개월 동안 여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안토니오 가우디는 다양한 아기자기한 곡선과 곡면의 그 건축의 미학을 발휘하신 분으로 세계 건축사에 길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대 건축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로 안토니오 가우디. 다시 한번 명언을 소개해 드리면, 자연은 신이 창조하신 건축이므로 인간의 건축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하면 바르셀로나, 또 바르셀로나 하면 가우디의 그러한 건축물들이 가장 인기 있는 관광 코스로 잘 알려져 있고요. 그분이 96년 전에 서거하실 때 건축 중이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지금도 건축 중입니다. 엄청난 건축 공사 기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우디 이후에 또 바르셀로나를 빛낸 인물은 바로 미술의 거장 피카소와 미로입니다. 피카소와 미로 잘 아시죠? 피카소와 미로라는 그 세계적인 미술 회화 미술 그 화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작품 중에 또 가장 유명한 게 게르니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게르니카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이 바로 베르니카인데요. 그 베르니카는 스페인의 북부 지역에 있는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바스크 지방입니다.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 게르니카라는 소도시가 있는데요. 1936년에 스페인에서 내전이 발생됐죠. 1936년에 스페인에서 내전이 발생해서 1939년까지 총 3년 동안의 내전이 있었는데 그 내전을 진압했던 군부 독재자가 바로 프랑코죠. 프랑코가 3년간의 내전을 1939년에 진압을 하고 그때부터 프랑코의 군부 독재가 36년 동안 유지된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1975년까지 총 36년간의 프랑코의 군사 정권이 유지가 되는데요. 그 스페인의 내전 때, 즉 1936년부터 1939년 사이에 3년 동안의 스페인의 내전 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거기에도 개입을 했었죠. 그래서 독일군이 그 스페인의 북부 지역에 게르니카라는 지역에서 그 게르니카 시민들을 학살한 그러한 것을 생생하게 묘사한 피카소의 작품이 바로 게르니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 기간 중에 독일군이 스페인 내전에 개입해서 스페인 북부 지역의 게르니카 지역에서 게르니카의 민중들을 학살한 장면을 정말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묘사한 작품이 바로 입체파 화가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 하면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현대 건축의 선구자와 또 미술의 최고봉 피카소와 미로의 활동 무대였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셀로나는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 도시를 바치겠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 이름 바르카에서 이름을 따고 아버지 바르카한테 바친다는 의미에서 바르시노 뭐 이런 식으로 칭했었는데 그게 어원이 변천돼서 바르셀로나가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9시가 막 지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 저녁인데요. 행복한, 즐거운, 평안한,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빌딩,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